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것도 있지만 대기업에서 학생들을 채용할 때 특채로, 그러니까 거의 뭐 인원을 뽑지 않는 네. 코로나 때문에 신입사원들 많이 못 뽑았잖아요. 네. 특채로 서울대, 홍대 국민대 학생들은 그래도 뽑는다. 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데 상황 뭐 속에서도. 예. 제가 만약에 회사 인사 담당자 입장이었더라도 네. 확실하게 이제 학생 때 그런 커리큘럼이 탄탄하게 돼 있는 곳에 학생을 좀 더 선호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수상을 했다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네. 워낙 물론 우리 대학생들 음. 많은 우리 지금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교 과제를 하다가 치이다가 그냥 졸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된 것 같아요. 선배들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선배들이니까 그들 네. 대학 다니면서 학교 과제하다 치이지 말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러 공모전도 많이 나가보고 사회적 경험들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 이제 미술을 시작하면은 대학도 막 순위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서영고시를 시작해서 중경, 외시 이런 네네. 게 있는데 디자인 또 미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국민대가 항상 그 탑 학교에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국민대가 네. 미대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그게 왜 유명한지 네. 이런 부분들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생각해보면은 국민대학교 역사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조영대학교가 설립된 지는 1975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된 거죠. 네. 근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전공이 이렇게 더 추가가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인원수 줄인다 아니면 뭐 학과를 폐지한다, 맞아요. 통합한다. 통합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국민대학교는 그동안 그러니까 3개 과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거의 한 10개에 가까운 학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일단 학교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 조영대학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처음엔 이렇게 세 개로 시작했었나 보네요. 3개로 시작했어요. 이게 조형학부로 시작이 된 거였는데 생활미술, 장식미술, 건축도 조형학부에 같이 포함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3개로 시작이 이제 75년도에 됐고 네.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의상디자인과 그 당시에는 의상학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상학과가 이 시기쯤에 생긴 거면 되게 일찍 생긴 거라고 볼수 의상학과는 있는 되게 일찍 생긴 네.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에 의상디자인학과가 우리나라 대학에 많이 없었죠. 사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도 사실은 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죠. 예. 좀 네. 되게 성구적인 느낌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상학과가 그 다음 이듬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81년도에 종합대학으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조형대학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생활미술학과, 장식미술학과 이게 되게 생소한 이름인데 네. 생활미술학과가 뭐냐면은 금속공예랑 도자공예 그리고 장식미술이 우리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시각디자인이랑 공업디자인과예요. 그래서 이 두 과가 그러니까 생활미술과 장식미술이 공업, 시각, 금속, 도자로 다시 또 세분화된 거죠. 세분화되면서 과가 좀 늘어났고 이제 1998년도 제가 입시를 한참 재수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98년도에 입시를 하셨어요. 고인물 국민대 실내 디자인과가 신설이 된 겁니다. 네. 인테리어 건축 실내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해 이제 90년대 후반 정도에 1998년도에 실내 디자인과가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2001년도 같은 경우는 건축학과가 이제 건축대학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미대가 아니라 이제 네네네. 이과 쪽으로 이제 가게 빠진 된 거죠. 거죠. 그래서 국민대학교 건축학과는 되게 또 유명하죠. 지금 홍대랑 국민대 이렇게.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영상 디자인과가 신설이 또 된 겁니다. 시각 디자인에서 원래 같이 배웠었는데 네. 영상 디자인으로 다시 또 세분화된 거죠. 지금 뭐 실내 디자인과가 98년도, 2010년도에 영상 디자인과가 다시 또 세분화된 것 자체가 그 어찌 보면은 그 시대에서의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이 되게 유행을 할 때가 있었고 영상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기보다는 그 영상 플랫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던 그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지금의 유튜브처럼 예전에 어떤 자기 영상들 만들고 막 올리고 자기를 어필하고 막 이런 플랫폼들이 그때 막 되게 성행했었거든요. UCC 해가지고 UCC. 맞아,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상 디자인과가 다시 또 세분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이게 되게 운명적인 거죠. 운송 디자인과가 만들어지는. 그게 벌써 2014년 오래됐네요. 8년, 9년 정도 된 거죠. 네. 이게 공업 디자인과에서 원래 운송 제품을 같이 배웠었는데 네. 운송 자동차 디자인과가 따로 떨어져 나온 거죠.
이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업 디자인과가 아니라 운송 디자인과 쪽으로 지원을 되게 많이 했었죠. 특히 남학생들 자동차 이런 거 관심 있는 학생들 완전. 되게 그렇죠. 희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배우고 싶다. 나는 제품보다는 자동차 운송만 배우고 싶다라는 아이들한테는 완전히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경쟁률 폭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1년도에 AI 디자인과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 디자인과, AI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과, 그리고 아까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었던 의상 디자인과까지 그 시대에서 다른 대학보다는 조금 더 빨리 그 흐름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한 전공들을 세분화시켜서 계속적으로 신설이 됐다라는 게 국민대학교의 특징이고, 이 자체로만 설명을 드려도 왜 국민대학교가 우리나라 미대를 선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별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학부로 시작을 했지만 학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학부의 장점도 있지만 학과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 전공을 디테일하게 4년간 배울 수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이 아마 국민대학교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자 우리 학생들이 되게 요즘 학생들은 이미 학교 홈페이지 다 보면서 네. 이 1, 2, 3학년 때 학과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이 어떤 수업을 받는지를 이미 되게 많이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상담을 해봐도 국민대 왜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뭐 서울대, 홍대, 국민대가 좋은 학교잖아는 얘기를 또 하지만 저는 그 학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2학년 때 어떤 수업을 듣는데 그게 되게 흥미로워서 그 수업을 받고 싶어요. 이 대학을 가고 싶어요. 이과를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있나 보네요.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선생님들보다 오히려 선생님들은 수업하기 바쁘고 국민대를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면 학생들은 그거는 학원에 맡겨두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과는 과연 무엇을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좀 흥미롭게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기부여가 확실해지는 진짜 그렇게 상황들이 있죠. 확실하게 목표가 있으면은 그렇게 동기부여가 생겨서 공부든 실기든 훨씬 열심히 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민대학교를 목표하는 학생들은 그런 뚜렷한 전공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정확해서 아마도 그런 부분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국민대가 과들이 되게 세분화돼서 많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또 미대가 유명한 학교들이 다 그래요. 홍대도 그렇고 그렇죠. 건국대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도 디자인 학부였는데 디자인과 공예과로 또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디자인과도 시각산업공업, 시각산업공간 이 세 과만 딱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 최상위 미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분화된 전공별, 세분화된 수업이 되게 중요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요소로도 작용이 된다는 거죠. 확실히 학생을 퀄리티 있게 연구해가지고 뽑는 것만큼 졸업했을 때도 결과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상 보고도 아마 우리 학생, 국민대학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급과가 그렇게 일찍 만들어졌어. 더 국민대를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좀 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대가 유명한 만큼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이제 국민대를 가고 이제 졸업을 한 후에 뭐 어떤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될까요? 일단 국민대학교 자체에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뭐 예전에는 거의 매년도 했었지만 조형전을 3년에 한 번씩 준비를 하거든요. 학교 자체적으로. 뭐 근데 졸업 전시 말고. 네, 조형전.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해마다의 테마들, 뭐 어느 해에는 뭐 소수를 위한 디자인의 테마였다라고 하면은 또 어느 해 같은 경우는 미래 디자인. 가장 최근에 조형전은 미래 디자인, 꿈꾸는 인간 이런 테마로 하거든요. 그리고 뭐 1, 2, 3회 초반 같은 경우는 한국인과 한국에 대한 한국 시리즈에 대한, 그러니까 야구 한국 시리즈 말고 한국에 대한 디자인 시리즈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마다 이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디자인과 산업에 대한 연결성을 조형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리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전공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에 대한 디자인 능력을 1학년 때는 2, 3, 4학년 선배들과 작업을 같이 조형전을 준비하면서 같이 깨닫는 부분, 배우는 부분이 1학년 있다 보니 때부터 그런 도와주면서 이런 걸 하는구나. 물론 1학년들은 다양한 잔심부름들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밥도 많이 이렇게 까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실무 디자인, 이게 또 학생들끼리의 작업이 아니라 교수님들과의 같이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 실력적인 부분들이 아웃풋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마지막 졸업한 후에
아웃풋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뭐 선배와의 친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무에 대한 디자인 능력을 처음부터 1학년 때부터 깊게 배우기는 부분이고 4학년 때까지도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에서 2021년도인가요? 19년도에 네. 그 미쉐린 타이어 무슨 공모전 대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도 기억이 엄청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까지도 같이 이 조형전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그런 스펙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웃풋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것도 있지만 대기업에서 학생들을 채용할 때 특채로 그러니까 거의 뭐 인원을 뽑지 않는 네. 코로나 때문에 신입사원들 많이 못 뽑았잖아요. 네. 특채로 서울대, 홍대, 국민대 학생들은 그래도 뽑는다. 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데 상황 뭐 속에서도. 예. 제가 만약에 회사 인사 담당자 입장이었더라도 네. 확실하게 이제 학생 때 그런 커리큘럼이 탄탄하게 돼 있는 곳에 학생을 좀 더 선호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수상을 했다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네. 워낙 물론 우리 대학생들 많은 우리 지금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교 과제를 하다가 치이다가 그냥 졸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 된 것 같아요. 선배들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선배들이니까 그들 네. 대학 다니면서 학교 과제하다 치이지 말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러 공모전도 많이 나가보고 사회적 경험들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대학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네.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좋은 디자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